20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나온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 0.95%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9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침체 일로를 걸었던 유럽 자동차 판매가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56%, 0.34% 올랐고 영국은 0.5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에 0.2%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상승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4월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더 크게 반등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야나 코체를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도 물가와 고용 시장은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부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수준에 대한 긴축 논의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낮은 금리는 자산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까지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로 올랐는데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의 매수 속에 2%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와 일본 BOJ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방세가 짙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주째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그만큼 제가 눈에 오버히팅이 안 되지 않았다. 그만큼 추세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 심리 자체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지표 호조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 호조 자체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주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태도지수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 태도지수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결과치를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은 경기 회복,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살아났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짐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S&P 전망치 자체도 상당히 상회하는 결과를 조금 전망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715포인트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우리가 전망치를 보시면 1580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130포인트 정도를 더욱더 상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투자 심리 자체가 더 사야 된다. 지금 더욱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좀 더 만들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달러엔
환율 자체가 지금 103엔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위험자산으로의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로존의 4월달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데는 바로 유로존의 어느 정도 자동차 판매 자체가 좀 더 늘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강세에 NHN이 외국인 매수 속에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8% 급등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서비스업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730억 가량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00억 가량 자체가 NHN을 매수를 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만큼 외국계 증권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NHN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NHN만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글과 함께 조금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달러를 돌파를 하고 1000달러를 눈앞에 앞두고 있죠. 그만큼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모바일 플랫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뜻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엔터주가 전에 달려갈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측면을 상당히 일찍 파악을 했었지만, 지금은 NHN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있을 때마다 게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로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점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것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동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83%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안드로이드 기반이 상당히 우세하고, 거기에 대해서 NHN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 상당히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주봉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고점 자체가 28만원 선에서 30만원 선까지 좀 폭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가 돌파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밑에 30만원 선 밑에까지는 게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만으로도 30만원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부터는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 가지 더의 성장적인 다변화가 더욱더 끼게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 가지를 가졌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세를 크게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서 지금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절대 강자죠. 그래서 모바일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75% 육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절대 강자, 거기에 해외 매출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NHN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련주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가가 튀었던 이유가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였죠. 하지만 지금 NHN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그런 플랫폼을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테마성 재료를 잡는다면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주일 안에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NHN 지난주 급등했었는데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재평가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슈 외에 또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중소형 건설주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난광토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한신공룡 같은 여러 가지의 건설주들의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1분기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진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작년에 4분기죠. 3분기, 4분기에 구조조정을 조금 감행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유진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었죠. 재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중요한 시점까지 좀 올라왔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아직까지는 큰 등락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3,400원 선 그리고 3,300원에 3,400원 선 자체를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여기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적으로 주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60일선 자체를 지지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3,530은 현재가 매수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도 3,8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홀딩 자리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400원 바로 일단은 박스권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망 테마주를 분석해드리는 최병곤의 종목 박스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떤 부분인지부터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진드기 관련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에서 그 진드기가 옮기는 병 때문에 살인 진드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진드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드기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도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제주도에서 최초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그 진드기 관련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진드기는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을 때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최근에 계절상으로도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매수세가 강한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속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들께서는 일단 단타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만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 현실성이 좀 없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대장주에 대해서만 단타 정도로만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가장 큰 게 역시 대한유팜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진행을 계속 복잡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국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참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질병 관련 테마가 발생할 때 보면은 그 한쪽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주가가 또 상한가를 쳐서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이 뜰 때마다 좀 씁쓸함이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크론이라는 주식도 역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나 뭐 이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그 제일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글벳 같은 주식도 최근에 강세를 계속 띄고 있는 상태고, 이글벳은 특히 이제 어제 11% 정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종목은 뭐 그 주가가 2,000원대 정도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2배 이상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략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 종목들 얘기를 들어봤고요.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5월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대원화성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2일에 추천해 주셨던 위메이드도 6만 원대 도달을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 것인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기존의 추세가 상당히 강했다가 네. 눌림목을 한번 주고 저점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반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본 결과 실제로 거래량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막상 진행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좀 답답한 면이 약간 느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짧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350원 전고점 목표가까지는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2,450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빠른 형태로 진행을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붙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한 실적 증가 가능성과 그 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그 수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목표치인 62,000원까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과 위메이드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T중공업인데요. 네. 사실 S&T중공업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계속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그 자금난이나 아니면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좀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 관리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 S&T중공업만큼은 상당히 좋은 진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TX그룹이라든지 웅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 배경에는 무차입 경영을 통한 그 재무 내실화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열사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좀 끌어와서 이런 식의 그 문어발식 확장이 좀 있었는데, 이 S&T중공업만큼은 그 돈을 빌리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내실이 좀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최근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텨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도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최근에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1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가격도 좋고 또 상승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기 매수로 가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는 14,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잡고요. 네.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심 종목 S&T중공업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관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전국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보니까 코스피가 1980점 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2000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2000포인트를 일단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1900포인트 때 이제 2000포인트 간다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2000포인트 확인하고 또 그 후에 또 제가 시황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데드크로스거든요. 60일, 120일 데드크로스인데, 이 데드크로스가 우리가 말하는 골든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 골든보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이제 120일 이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거, 이제 이 타원, 이게 반달 모양이라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골든보라는데, 골든보 모양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호전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2000포인트를 한번 가까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00포인트 상태에서 한 번은 울컥하는 그런 마의 지지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이제 오면서 1980포인트에서 굉장히 장 자체가 이제 힘들었죠. 한 3번이나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00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오늘 아니면 이번 주는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갖고 있는 이제 그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괴리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고민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청송촌놈이 이제 2000포인트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많이 떠들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일본 증시하고는 우리는 원한 관계다. 그래서 원화에 이제 1,100원 이하, 그리고 일본 증시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증시가 과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저는 일본 증시는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되지만은 그거는 착시 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는 지금은 바로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3,000 깬다고 공언을 하겠습니다. 13,000을 저는 7월 내로 깬다고 여러분에게 공언을 한다. 결론은 일본 증시가 13,000원 깨므로써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모양을 보인 때, 제가 쓸데없는 소리 별로 안 하죠. 욕을 좀 많이 해 그렇지. 뭐 우리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참 욕하는 거는 밉지만 시황은 정확하다 하는데, 일단 일본 증시는 13,000원을 한번 깬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 자체를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여러분을 과연 미개줄 장이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절대 미개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 보고요. 장 자체가 요즘에 보시면 상승 후에 7p 빠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을 절대로 미개주는 장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요. 어떤 주가 자체가 하락폭이 72% 반등인 2000포인트에 대해서 어떠한 마진이 있습니다. 마의 일단 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자가 지금부터는 갖고 있는 분은 갖고 있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부분은 조금 쉬는 부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부분, 제가 판단이 맞았죠. 이 자리가 이제 블록이 속임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트렌드다. 참 절묘해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듣고 기관이 매도 친 후에 이제 상승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반달 모양, 이걸 우리가 칼죠 바가지 하는데 바가지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안정권으로 나올 것이지만 거기에 함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행 스펜2가 움직이는 그날까지 주가 자체는 이 자리 윗자리에서 놀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오늘부터 여러분 아다시피 선행 스펜2가 움직입니다. 선행 스펜2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행 스펜2가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선행스팬 1의 상승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주시다. 특히 선행스팬 2가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선행스팬 1이 상승으로 움직이면 의외로 강한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일목균형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는 사람은 주식하기 좀 힘들어질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고강력 특검이 18조죠. 18조 되고 있습니다. 18조 되는 그런 부분인데 18조 지금 된다는 것은 장 자체가 주가지수 희한하죠. 주가지수가 빠질 때는 고강력 특검이 늘고 늘어날 때는 고강력 특검이 준다. 이거는 뭡니까? 고강력 특검이 늘게 전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선물입니다. 외국인이 슬럼화되고 있죠. 미결제 액정이 지금 14,000개거든요. 12,000개거든요. 그러면 12,000개에서 일반 결제 8,000개, 8,000개는 바로 손절매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장 자체는 계속 플러스 콜 장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지만 콜장 자체가 오늘 만약에 아침에 크게 상승한다면 오늘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조지표 RSI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RSI가 아직까지 과열지표 나오지 않는 60포인트, 60P입니다. 아직 과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RSI 14로 봤을 때 60P 나오는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거래량 지표 OBV 지표를 봤을 때 OBV 지표가 영선에 대한 저항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OBV 지표가 지금 자리에 봐서도 한 번쯤은 쉬어가는 자리 있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가 줄 꺼놨죠. 줄 꺼는 자리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151만 원 자리입니다. 151만 원. 여러분 느꼈죠? 삼성전자 150만 원 이하에 사면은 이틀만 기다리면 3, 4만 원 먹고 꼭 판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청송님 때문에 삼성전자 완전 잡주됐다. 잡주대로 수익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고 빠지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 주식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렇냐면 코스닥 주식 자체가 상승하면서도 음봉이 많다. 상승하면서도 음봉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철저하게 빠진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시작할까요? 여러분 보셨죠? 선물은 일단 매물대를 관통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60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만 그 저항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본데요. 일단 선물은 여러분 점도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점도표 보시면 선물 자체의 점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 260 이하에 많거든요. 260 이하 많다는 것은 장 자체가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 점도표를 봤을 때 265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장에 한번 풋을 쳐보겠다.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손절매를 잡고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그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255.50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259, 4 정도 업돼 있거든요. 4 정도 업돼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지금 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먹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콜은 손절매 라인을 꼭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간 열려 있습니다. 265.70까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증시를 한번 봤어요. 미증시가 끝없이 오를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미증시는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날짜로 지금 126일 올랐습니다. 126일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미증시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내로 꼭지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분명히 90% 장담합니다. 미증시도 이번 주가 거의 꼭지다. 저는 거의 90% 장담하니까 여러분 내 말 한번 듣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조금 자제해라. 제가 볼 때 미증시 15,500, 15,000 이상 여기는 분명히 저는 상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몸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아픔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루 정도 쉬어가라. 왜? 여러분 오늘 사가지고는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슴에 항시 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2000 한 번쯤은 보지 않을까 전망을 하셨고요. 61선과 121선의 데드크로스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미국 증시 고점이 아닐까 전망하시면서 좀 국내 증시 좀 쉬어가야 할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도 음봉이 많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시간은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K입니다. SK는 사업지주 회사로 SK 브랜드의 소유주로 2009년 1월 달부터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브랜드 사용 계획을 체결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도적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국내 정유 부분 시장 점유율 1위인 SK이노베이션 등 안정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자회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증가 중입니다.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2달 연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에서 17만 3천 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만 5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15만 7천 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SK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SK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는 좀 자제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SK 대응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4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반도체인데요. 지난 5월 14일에 한번 AS를 해주시면서 절반 매도를 권유해 주셨는데 서울반도체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총 2조에 복귀했습니다. 5월 들어서 보니까 한 달 만에 거의 17% 이상 올랐던데 우리는 그 전에 매수를 했었죠? 네. 서울반도체 현재 그 LED 조명 업체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현재 그 코스닥의 대장주 서울반도체 루멘스인데요. 이 주식들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칙에 따라서 한 15%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하며 글로벌 5위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9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매도하실 필요 없이 오늘부터 쭉쭉 이게 상승할 때 2번 정도로 해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부터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월 20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서흥캅세를 추천했는데요.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오송공장 이전 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가격은 26,3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LG를 꼽았는데요.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을 추천했는데요. 상품 운용 변동성 축소 예상 그리고 창조경제에 따른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 시장 매력 지배력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이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8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은 SFA를 꼽았는데요. 2분기 실적은 기소주된 AM/OLED 장비 공급과 LCD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입니다. 나이스를 꼽았는데요. 기업 및 개인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요.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세워보고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월요일장 체크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의 그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약세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국내 증시의 그 상대적 약세 흐름은 그 달러화 강세 속에 엔화와 유로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 약세부터 체크해 보면 그 추세적인 상승 달러화의 그 추세적인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달러화 인덱스의 83%를 설명하는 그 3대 통화들 유로와 엔화, 파운드가 금리 인하를 비롯한 공격적인 그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어느 정도 계속 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분간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그 출구 전략 논란이 가세될 경우에 달러화 강세 흐름은 더욱 힘을 내기 쉬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엔화의 그 추가 약세 우려인데요. 지금 보면 그 엔달러 환율은 시장의 기대보다 분명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신호가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그 달러와 강세에 기댄 엔화 약세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그 103엔을 돌파한 엔달러 환율은 오늘 목요일 그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생각보다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엔화 약세에 따른 부작용이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그 엔화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엔화 약세 흐름은 그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통화 정책 변화에 기댄 그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동기가 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도 더욱 굳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원엔 환율이 더 이상 좀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좀 제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기에 말씀드린 그 달러와의 강세 또 동시에 진행되는 엔화의 약세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이라면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 흐름 또한 조기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국내 증시의 흐름은 1900선 초반에서 2000선 초반의 그 박스권 흐름에서 당분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그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그 답보 상태에 빠진 국내 증시에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또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목 그 섹터별로 보자면 IT 또 산업재 쪽에서의 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서흥캅셀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원캅셀은 그 하드공 캡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또 페인트공 등을 생산하는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2분기에도 역시 이런 실적 고전을 이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드 캡슐 부분은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의 장치 사업으로서 가동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F&P 부분 역시 지속적인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와 홈쇼핑 히트 상품 수요 확대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적 모멘텀을 둘 수 있는 것이 오송공장 이전 효과인데요. 최신 설비와 품질 이력으로 다국적 제약회사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소프트 캡슐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액체 제형 공장 신축으로 액체 드링크젤을 시작해서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젤리라든지 정제 분말 타입 등 제형 커버리지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그 올해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상 PER이 한 12배 수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수준이라면은 동사의 지금 업황에서 높은 진입 장벽, 또 어떤 동사가 가진 기술력, 또 동사의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 또 지속적인 캐파 확대에 의한 산업 규모와 이익 레벨럴 국면을 감안시해도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PER 15배 주가 적용 시에는 어느 정도 34,000원 정도 어떤 목표 주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실적으로 인한 어떤 목표 주가고요. 현재 어떤 단기적으로 매매를 위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1,000원, 손절가는 26,3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66포인트로 지난주 목요일 종가보다 0.4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김병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고요.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클럽 김병호 전문가입니다. 예. 먼저 금일장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ETF 도입 세부 기준 적용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합성 ETF, 즉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20일부터 적용하는데요. 합성 ETF는 장외사업 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입니다. 이번 세부 기준에는 소규모 ETF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시기 등이 포함되고 거래소는 이번 세칙 이후 합성 ETF 상장 신청을 받아 오르면 7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는 여야 국회의원 중국 방문입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초당파 국회의원 중국 방문단이 오는 20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단은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을 차례대로 면담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최근 북한 미사일 등의 이슈와 함께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미국 주택 가격 지수, 미국 내 구제 주문 등 체크하시면 되겠고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의 의회 발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 주요 지표 발표에 따라 현 투자 심리 지속되는 한 주가 되시면 되겠고 이번 주 22일 투자 심리를 좌우할 분수령인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도 이달 발표되는데요. 아무래도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 내에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승장인 미국 증시에서 굳이 악재를 만들어가며 증시의 조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장 초반 예상 지수는 약보합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예상 지수로는 1989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경우 지금 단기 박스권인 1940에서 1980선을 깨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 경우 계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570포인트 하단을 뚫고 내려갈 시에는 매도로 응하시고 570포인트 상승을 임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예.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 포인트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한 주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데 엔저 현상으로 급등한 유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는 곧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요. 엔저로 인한 국내 증시의 불이익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장 일본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업황 위주의 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오늘 미국의 일본 셰일가스 수출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셰일가스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김병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호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지난주 코스피가 꾸준히 오르면서 2% 이상 올랐었죠. 오늘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의 570선 안착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출연한 전문가들은 오늘장을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